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죠. 특히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요즘 최저시급이 오름과 관련하여서 더더욱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건비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과 절세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인건비란 노무에 대한 대가, 그 다음에 노무와 관련하여서 지급되는 일체 경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이 종업원에 대해서 임금 또는 급료, 수당, 상여, 퇴직금 등 어떠한 명칭과는 관계없이 내가 종업원의 노무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인건비라고 분류가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노무와 관련하여서 4대 보험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사업자 부담분 요거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밥을 사줬다 또는 뭐 워크숍을 갔다 이렇게 복리후생비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훈련 비용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여도 요거는 인건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건비라 함은 이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뭐 임금이라든지 급료 등등 급여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이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천세 신고다라고 들어보셨죠? 지급한 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내가 얼마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라는 것을 나라에다가 신고,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한 것을 납부까지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원천세 신고를 매달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인건비 신고를 무신고했을 경우에는 자, 일단 4대 보험료가 부과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건비 신고를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신고한 것을 이제 국세청에서 각 공단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공단에서는 국세청에서 그러한 인건비 자료를 받고 여기는 어떠한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자료를 이제 넘겨받지 못하게 되니까 일단은 4대 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필요 경비가 불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인건비라는 거는 우리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나의 사업 소득을 줄여서 그만큼 나의 소득세를 줄여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입증할 것이 없기 때문에 비용 즉 필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의 사업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금도 많이 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지금 인건비를 즉 내가 고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발각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즉 이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만큼 가산금과 연체료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보험뿐만 아니라 원천 징수해야 되는 그 소득세 부분까지도 가산금과 연체료가 발생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4대 보험이 당연히 부과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대신 나의 경비로 인정을 받겠고요. 그만큼 나의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종업원 입장도 마찬가지고 4대 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내 월급에서 그만큼 이제 원천 징수 당하고 나머지만 받다 보니까 사업주와 그다음 고용된 분들이 그냥 신고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라고 하는 경우도 알게 모르게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하셔서 나중에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4대 보험뿐만 아니라 뭐 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것까지 해당하는 그 금액 기준으로 일정 요율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금액 자체,
즉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줄인다고 하면 그거는 뭐 탈세겠죠. 하지만 세법적으로 이 부분은 받은 것이지만 받지 않은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소득인데요. 이렇게 비과세 소득을 활용해서 소득 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그 부분에 그 기준으로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과세 소득이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실비 변상적 급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야근을 했는데 근처 찜질방에서 씻고 바로 와서 또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찜질방에서 지급한 그러한 비용들 있죠. 그러한 것들은 그 실비만큼만, 즉 내가 영수증을 그거를 회사에다 주면 그 회사에서 그 금액만큼 주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 금액을 주더라도 그 부분은 내 급여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비만큼만은 내가 뭐 숙직을 해서 돈이 발생했다, 또는 뭐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출장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그러한 제도가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항목이에요. 자, 이거는 월 한도가 있죠. 매월 한도 20만 원씩 적용을 받고요. 대신에 당연히 내가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명의의 차량으로 운전해서 출퇴근을 한다, 또는 뭐 출장을 간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이 월 20만 원 한도로 그 금액만큼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식사랑 식사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내가 우리 회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구내식당에서 실물 식사를 제공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실물로 제공하는 식사, 구내식당뿐만 아니라 뭐 쿠폰제로 해서 그 근처의 식당으로 이제 쿠폰만 지급하면 그 실물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돈으로 주는 회사도 있죠. 돈으로 주는 회사는 한도가 있습니다. 월 한도 10만 원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밥값이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월 한도 10만 원으로 조금은 적은 그런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겠죠. 자, 하지만 이 10만 원 한도까지는 비과세가 되니까 반드시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육수당이에요. 자, 나이가 6살 이하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월 10만 원 한도로 자녀 보육수당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꼭 체크하셔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이라든지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더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4대 보험을 더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개인사업자 대표가 본인 사업장에서 근로할 때 그것도 인건비로 인정이 되는지. 자, 즉 내가 지금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가 당연히 내 사업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내 월급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것인지 라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의 대표는 근로 개념이 없어요. 자, 내 사업이 곧 나고 내가 곧 그 사업이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고용된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요. 대신에 법인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대표자는 급여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근로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녀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자, 이럴 때 자녀에 대한 인건비가 인정이 될 것인지, 자, 요거는 실제로
실제로 정말 자녀가 그 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타인과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내가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녀 이름으로 이제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이제 사실로 밝혀지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나중에 추징이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고용관계 없이 프리랜서에게 넘겨서 작업한 경우, 자, 프리랜서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3.3% 소득자들 있죠. 자, 그러한 사람에게 외주를 맡긴 거예요. 외주를 맡긴 경우에는 나와 뭐 근로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나에게 고용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자, 요거는 자,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경우에는 외주비라는 것으로 따로 이제 처리가 되고요. 자, 요거는 그냥 회계 처리적인 방법이고, 자, 내가 이 3.3%를 원천 징수해서 그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외주비라는 비용으로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관계 없이 프리랜서를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원천 징수를 하고 신고 납부를 하셔야만 나의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건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